화면 공유. 학생들 이 화면은 보이죠? 학과장님들 보이시죠? 네, 교수님 화면 보입니다. 아, 네네, 네네.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우균 교수인데요. 여러분들 함수형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C,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막 배우고 있는데 함성 프로그래밍까지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약간 시간이 좀 더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왜 함성 언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기보다 배우는 게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하스킬이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여기 방문해 보시면 이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현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함수형. 사실은 원조는 따로 있는데 원조는 리습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괄호가 엄청 많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요즘에는 숨어 있고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대 함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어디 숨겨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리습에 있는 그 신텍스가 여러분들 제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서식에 리습 형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여기 돌아오면 현대 함수 언어가 왜 필요한지, 그걸 왜 배우면 좋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제목은 패러디예요, 패러디. 존 휴스라는 사람이 1989년도에 한참 전이죠. 한 89년도면 벌써 30년 전인가요? 한참 전에 만든 그 논문, 컴퓨터 저널이라는 데 실은 논문의 패러디예요. 그때 이 사람이 실은 논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랑은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함수형 언어가 이제 또 지금보다는 초기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목만 갖다 썼습니다. 이 사람이 존 휴스인데요. 이 발음하기 힘들겠죠? 존은 발음하기 쉬운데 라스트 네임이 좀 발음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때 이 저자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신 라스트 네임 어떻게 발음합니까? 하면서 메일을 보냈더니 휴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얘가 내 이름 발음 물어본 사람은 네가 난생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살아있나? 이분 돌아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대순진리교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교 활동할 때 막 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도를 영어로는 타오라고 해요. 타오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교주의자들이 뭔가를 찾는데 찾는 게 뭐냐면 리얼리티예요. 모든 진실을 찾으려고 할 때,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거를 가이드해주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딩 프린서플. 그리고 소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소스는 알 수는 없어요. unknowable, unconditional, 제 조건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소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도가 무슨 도자인지 아시죠?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예요. 무슨 도자예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채팅창에 막 길도, 어서민 학생 길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길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 갈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사전에 보면
라이프 오브 하모니, 그러니까 좀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 어떤 것들, 프로세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도라면 뭐 어떤 방법, 길이면 여러분들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객체지향 텀으로 하면 메소드죠, 메소드. 메소드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의 도라는 그런 글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는 그 타워 오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얘도 패러디인데 장자 있잖아요, 장자. 장자라는 책 있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그 관점에서 막 패러디를 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프라이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프라이스 대왕이 이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하고 싶은데 커다란 이제 문제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대왕이 막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프로그래밍의 도를 터득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죠. 누군지 모르는 그 도를 터득한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그 자기가 옆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코딩을 하는 거예요. 엄청 쫙 코딩을 하면서 그랬더니만 금방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됐던 그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프라이스 대왕이 뭐라냐면 정말 엄청난 기술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래머가 서서히 몸을 돌리면서 터미널에서 서서히 몸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기술이라고요? 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건 도라는 거예요. 도인데 모든 기술을 초월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문제가 한 덩어리로 보였는데 3년 동안 코딩을 하고 나니까 문제 덩어리를 안 보고 대신 서브루틴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브루틴은 그 당시는 서브루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서브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같으면 펑션이죠, 펑션. 펑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코드에 중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드의 한 줄을 딱 변경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이 담배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프로그램을 딱 컴파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일의 기쁨이 자기한테 충만하도록 딱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로그아웃 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타워 오브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나와요. 웃기죠,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코딩한 지 한 3년은 되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지금쯤은 펑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브루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래밍하고 코딩 이 차이를 좀 보시려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율곡2 선생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곡2가 화석정이라는 게 이제 큰아버지가 만든 큰아버지 소유거든요. 율곡2의 백부님이죠. 백부님 소유한 거를 거기에서 이제 퇴임하고 애들을 가리켰는데 학생들 가리켰는데 거기 이제 율곡이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이항복이라고 있어요.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 찾아가면 선생님 거기다 계속 그 화석정에다 대고 이제 저걸 기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기름 같은 걸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이 선생님 왜 이렇게 기름칠을 하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쓸 때가 있단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율곡2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율곡2는 죽었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선조가 피난을 가는데 한강가에 갔는데 이제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배를 간신히 구했는데 너무 비가 오고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전쟁에서 임금 잡으면 끝이거든요.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퍼뜩 생각난 게 이제 이항복이 여기 선생님 때 거기 근처인데 해서 거기를 올라가요. 파주 화석정을 올라가서 거기다 대고선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훨훨 타니까 뭐 기름칠 났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도 잘 탔죠. 그래가지고 선조가 무사히 거기를 걸어갔다고 해요. 그 율곡 2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분명히 임금이 이제 나중에 난이 발생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면 그 상관마마가 이쪽 근처로 가시겠구나라는 걸 앞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선견지명 여러분들 요즘 웃자고 써놓은 건데 선견지명은 앞서가는 게 이름이 아니고 그 앞을 바라보는 그 명석한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코딩은 뭐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코드로 바꾸는 게 코딩이에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바꾸는 거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게 아니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앞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히스토리 한번 볼게요. 1950년대 처음 그 코딩이 나왔을 때는 그냥 명령어를 쭉 썼어요. 이렇게 한 명령어, 두 명령어 이렇게 쭉 썼어요. 리니어하게. 근데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여기에 명령어를 쓸 때 go to를 했거든요. go to 어디, go to 어디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프로그램을 보고서 프로그램 구조를 알기 너무 힘든 거죠. go to 때문에 얽혀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알려져 있는 다익스트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go to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죠. go to 때문에 너무 알아보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o to 대신에 if하고 while 같은 이런 구조화된 for도 마찬가지죠. 구조화된 컨트롤 스트럭처를 어디서 쓰자 하는 게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럼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을 했어도 여전히 스테이트먼트 시퀀스겠죠. 스테이트먼트 시퀀스인데 그거를 몇 개의 단위로 프로시저로 묶은 게 그게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시저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C 프로그래밍은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C 코딩은 이쪽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논리에서 추론하는 식으로 코딩을 하자는 게 로직 프로그래밍이에요. 로직. 이것도 좀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로직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프로그래밍도 있고. 여기 있는 프로시저랑 비슷한데 프로시저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x를 받아서 y를 내는 이 value 이런 펑션에 집중하자는 게 value하고 펑션에 집중하자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펑션들 있죠? 걔들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자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그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임퍼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임퍼러티브 패러다임. 그거는 어떤 명령어를 했을 때는 임퍼러티브라고 해요. 그리고 추론을 할 때는 디덕티브라고 해요. 펑셔널 할 때는 어플리커티브라고 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어떤 거든지 또 쓸 수 있어요. 임퍼러티브 방식이든 디덕티브든 어플리커티브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다 인캡슐레이션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 도미넌트 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지금 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임퍼러티브. 그리고 2학년 때 되면 C++하고 자바 배우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알게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 펑셔널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쓴 거예요.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쓸 이유가 거의 없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랭귀지가 있어요? 별로 없죠? 여기 알고 있는 랭귀지 뭐 있을까? 파이썬 여러분들 알겠다, 그쵸? 근데 파이썬 양쪽 세 군데 다 있네. 파이썬.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웹 응용 프로그래밍에서 배우죠. 요거 두 개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썬을 가지고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잠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임퍼러티브 코드예요. 임퍼러티브 코드 무슨 코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F 코드, F 펑션. 메인 펑션을 보시면 메인 펑션에서는 여기 어레이가 있죠. 5103518은 제 여기 연구실 전화번호인데 어레이가 있으면 이건 어레이의 이거 배열이죠. 배열이고 얘는 그 배열의 크기죠. 크기예요. 그리고 프린트 an 하면 그 배열을 그대로 출력하겠죠. 제대로 썼으면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 an 또 그대로 출력하겠죠. 출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f라는 펑션을 가지고 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퀵소트예요. 퀵소트 이미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퀵소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새로 공유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잘 보여요? 아, 네. 네, 잘 보이는구나. 제가 보면 아까 그 코드죠. 그 코드예요. 이 코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run 코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5103518이 0113558로 소팅 됐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퀵소트 알고리즘을 위해서 지금 세 번째 라인에서 지금 거의 한 30라인을 썼어요. 그쵸? 30라인을 퀵소트를 썼어요. 인플레이스로 퀵소트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코드만 해도 여러분들 논문으로 나왔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이 퀵소트는 누가 했냐면 토니 호어란 사람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어디다 모아놨는데 지금 너무 급해서 지금 알아보기 힘들겠네요. 자, 어쨌든 그 토니 호어란 사람이 그 초기에 쓴 그 알고리즘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코드를 보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설명을 해줘야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 코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아, 이건가 보다. 호어, 퀵소트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ACM이라는 되게 유명한 학회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논문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크게 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좀 공유를 해볼게요. 여기 논문 있죠? 알고리즘 64 나와 있죠, 여기. 이거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토니 호어란 사람이 CAR 호어란 사람이 프로시저 퀵소트는 그리고 커멘트 돼 있잖아요. 이게 그 학회지에 실린 거예요. 인티저 ij 그 당시만 해도 알골 언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쓴 건데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C로 구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근데 파티션 있잖아. 파티션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파티션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또 따로 있어요. 파티션 따로 있죠?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모든 창 표시. 창이, 아까 그 하는 게 어디 갔지?
여러분들 그 전체 화면을 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펑셔널 코딩으로 한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펑셔널 코딩? 퀵소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퀵소트는 퀵소트에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이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원소를 가지고 그거를 제 위치에 넣었는데 앞에는 걔보다 작은 거 걔보다 작은 거예요. XS에서 A잖아요. 작거나 같은 거. 뒤에는 라저는 걔보다 큰 거. 여기 X보다 큰 거죠. 그리고 거기 리커전하게 리커시브하게 퀵소트 하면 돼요. 몇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라인으로. 여긴 타입 디클러레이션이니까 다섯 라인으로 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펑셔널 프로그래밍 봐야 되는 건 뭐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는 틀린 말이지. 다른 그림 찾기 어려울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데 약간씩 다르잖아요. 다르고 여기 다르고 막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find difference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지. 한번 보세요. 이게 토니 호어가 얘기한 퀵소트고요. 인플레이스 퀵소트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그 하스캔은 어렵잖아. 그 파이썬으로 다시 짰어요. 제가 파이썬으로 다시 짰더니 이거밖에 안 돼. 요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누가 만든 거냐면 이게 알론조 처치라는 사람인데 알론조 처치라는 사람이 처음에 람다 칼큘러스를 만들었는데요. 190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튜링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튜링의 선생님이야. 알론조 처치는. 튜링이 훨씬 어리죠. 어리고 그 다음에 일찍 죽었잖아. 일찍 죽었는데 튜링의 선생님인데 이 사람도 이제 1995년에 타계를 하셨네요. 근데 어쨌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자연수 함수 있잖아요. 자연수 함수가 람다고 튜링 기계는 튜링 머신이고 지금 컴퓨터 우리 가지고 있는 컴퓨터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컴퓨터를 위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위한 람다를 코딩을 하면 사실은 똑같다니까. 이 서치 튜링 테시스에 의하면 항상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functional in everywhere 돼 있잖아요. C++, 자바, 파이썬에 이제 슬금슬금 람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람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익명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익명은 그 람다의 의미는 값이에요. 값. 함수값. 함수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몇 년 전에 빅데이터 거기 할 때 맵 리듀스가 이 펑셔널 쪽에서 나온 거예요. 맵 리듀스에 적용이 됐죠. 최근에는 리액트, 리덕스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밌어요. 그렇게 코딩 하다 보면. 여태까지 코딩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펑셔널로 코딩을 하려고 해보면 이 코딩하는 게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펑셔널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펑셔널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두뇌가 펑셔널이 돼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길게는 얘기 못했지만 학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못했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과거에는 좀 천대받았어요. 왜냐하면 느리게 수행됐거든. 파이썬이 처음에 천대받은 거랑 비슷해. 파이썬은 사실은 자바만큼 오래된 언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야 좀 쓰게 됐잖아요. 느려서 그랬어요. 그런데 코드 형태가 사람의 사고와 유사하고 그리고 원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잠깐 끝나고 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모두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